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좀 리뷰를 조금 늦게 하러 왔는데 내일 아침쯤에들 보시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미리 업로드를 조금 새벽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이제 대구 FC 대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어, 치열할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던 경기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글쎄요.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구 리뷰를 빨리 해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유튜버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일 때문에 경기를 다 못 봤어요. 제가 전반전까지 그러니까 대구 팬이신 아마 아이디가 THU 이렇게 쓰셨던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그 후원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에 대구 FC 리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수원전 경기를 전반전밖에 못 봐가지고 딥하게 못 해드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경기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대구 FC 쪽에서는 이번 경기가 좀 더 제가 리뷰해드리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징야가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대구 경기를 짬짬이도 보고 이제 플로도 보고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다시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대구 FC가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었지만 저는 울산을 상대로 이 정도를 본인 색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구 FC는 확실히 강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아무도 걱정 안 하시겠지만 대구 FC의 어떤 이 순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대구 FC는 그냥 뭐 그러니까 결과가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냐의 문제인 거지 경기력 자체에서는 조금 흠잡을 만한 점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총평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조금 음, 최근에 좀 이제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북한테 추격도 당하는 흐름이고 오늘도 이제 먼저 30분 정도 1시간 먼저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승점 3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었을 거고 팬들도 아마 그 마음이 크셨을 텐데 저는 제가 너무 좋게 봐주는지 모르겠지만 울산 선수들을 조금 어,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항상 그렇듯 제가 제 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 들어보시고 뭐 아니다 싶으시면 야, 니 말 틀렸어 라고 해도 제가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요 영상을 풀 경기로 준비를 안 하고 하이라이트로 잡았어요. 근데 보니까 대체로 하이라이트 제가 하이라이트 받아오는 경기가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뭐 나쁜 경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장면들이 대체로 하이라이트에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원래는 이렇게 해놓잖아요. 제가 리뷰를 할 때 이제 이 팀 거 잘하는 거 쫙 모아놓고 이 팀 거 잘하는 거 쫙 모아놓고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그 특정 이 대구 팬이시거나 울산 팬이시면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90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쭉 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대구께 있고 울산께 있고 이게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시청자 편의를 위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먼저 대구 좋은 점들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대구가 이제 이첫 장면부터 그런 건데 이 대구의 첫 이 슈팅 장면도 그렇고요. 이제 몇 장면이 계속 이어질 텐데 전 대구의 어떤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울산이 굉장히 이 K리그에서도 공을 제일 잘 돌리고 예쁘게 잘 만들어가는 팀인데 이걸 정말 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대구였다 그러면 괴롭히는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내려놓고 있다가 세징야를 중심으로 이제 밀고 나오는 역습이 많았는데 오늘 지금 이 보고 있는 장면들처럼 굉장히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고 아까 이 장면도 잘 보시면 사실은 이게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잠깐만요. 여기 오늘은 그 제가 여기 화면 그림 그리는 그 빨간 그 줄 있잖아요. 그게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마우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잘 보이시죠? 마우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리뷰할 때는 인스톨을 해놓겠습니다. 여기가 최후방 라인이 여기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싸워서 허리에서 싸워가지고 역습을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대구의 엄청난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깊이 내려서서 역습을 시도했다 그러면 지금 역습 시도하는 점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위협적으로 오히려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울산이
어떻게 보면 역습당할 때 보면 본인들이 이제 이 라인을 높여놓고 당할 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울산 이제 대구 상대로는 라인을 많이 높이기도 전에 여기 중앙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사고가 나오는 뻔한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대구를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면들 몇 개 본 다음에 이제 좀 설명 더 드리긴 할 건데, 저는 몇몇 칭찬하고 싶은 선수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대구 팬들 아시겠지만 그 주로 이 언론에 언급되지 않는 선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사에 많이 안 나오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고 싶어요. 네. 자, 가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 장면은 울산 장면이죠. 네. 이게 황재환 선수인데 저는 이거는 지금 울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가 이런 패스들이 좋죠. 그 롱, 이제 흔히 이제 이쪽에서 롱패스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 좁은 공간에 넣는 거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황재환 선수가 요즘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약간 좀 누구 연상시키는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외국에 있는 선수 같기도 약간 메시 같기도 하고 약간 안 그런가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단번에 돌아서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좋아서 저는 이 UCB 카드로서는 또 매력적인 김민주 선수가 잘 뛰고 있었지만 매력적인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선수를 번갈아 쓰는 것도 이 장면도 되게 좋은 장면으로 기억나는데 이 장면 아닌가요? 이 다음 장면인가 보네. 이 장면 맞네. 네, 이 장면도. 네. 근데 이게 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울산이 지금 지난번 그 경기들 조금 패배하고 이러면서 그 다급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홍 감독님이 자평하면서 나온 그 어떤 변화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이제 로테이션이 좀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테이션 폭이 있고 그다음에 주전 선수들이 항상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체력 소모는 진짜 극심한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경기를 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옹호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는 이 경기가 너무 빡빡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변수가 발생하는데 왜 강팀이 불리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떻게 보면 어, 어, 뭐라 그럴까요? 울산이 가지고 있는 힘을 80점이라 그랬을 때 80점짜리 팀이에요. 근데 일주일마다 경기를 치르면 그 편차가 75에서 85까지 이제 5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라고 칩시다. 정말 오늘 아라리가 맞아서 85점짜리 경기할 때가 있고 안 맞으면 75점 정도 하는 팀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팀이고 안정적으로 전술을 잘 꾸린 팀일수록 편차가 작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선수층이 두꺼운 팀일수록 그게 이제 변수가 적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가 3, 4일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선수들 체력 소모가 극심해지고 부상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편차가 커지는 겁니다. 떨어질 때 원래 5점 정도만 떨어졌어야 되는 거고 막 10점 떨어지는 경우 되게 더 드물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이게 70점짜리 팀이나 65점 팀이 되기도 하는 거죠. 평소랑 그 일주일 간격 치를 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들이 원래 70점짜리 팀인데 평소 같으면 울산한테 많이 밀려야 되는데 어떤 날은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분으로 봤을 때 또 그런 거예요. 오늘 경기도 그렇고 제가 강원전 막판에 돌렸던 것 같은데 이 체력이 어느 순간 떨어지고 나면 이 편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50점까지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중력 저하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상대한테 약점을 순간적으로 노출하는데 그걸 이제 못 파고드는 팀도 있겠지만 파고들 경우에는 울산이 평소에 안 할 것 같은 실수인데도 자꾸 이제 주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유난히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울산 선두를 달리는 팀이니까 다른 팀들은 조금 울산한테 지더라도 에이 하고 넘어가는 경기들이 생기는데 울산은 이제 매 경기 이기고 싶은 팀이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빡빡한 일정 너무 더운 날씨랑 빡빡한 일정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비단 우리나라 축구나 뭐 제가 울산만 이렇게 옹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북도 오늘 이제 인천한테 두 골을 먼저 넣고 쫓아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박싱데이 기간에 12월 말에 이제 박싱데이라 그래가지고 그거잖아요. 뭐 박스 풀어보는 날이라 박싱데이라고 한다는데 12월 말에 2, 3일 간격으로 경기를 막 2주일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열흘에서 한 열흘 좀 넘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
뭐 한 2주 정도 한 3경기, 4경기, 많으면 5경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다 보면 어떤 잘 나가는 팀이라도 한 번씩 비기거나 지는 경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제 얘기가 마냥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울산의 패배가 당연하다, 아이고 뭐 패배라던가 뭐 이 무승부가 당연하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조금 봐줄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황재현 선수 얘기 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로테이션들을 많이 돌리고 전반부터 막 상대를 박살내고 막 힘내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지금 후반 쪽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을 보더라도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청용 선수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제 이런 엄원상도 이제 전반 초반엔 안 들어와 있다가 아마노준도 오늘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울산도 조금 실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오늘은 심지어 잠그려고 하는 느낌까지 주면서 그 신영민 선수를 내려가지고 그것까지 줬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평가가 전 나쁘게 못하겠는 게 뭐냐면 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추해도 이겨야 된다. 승점 따는 게 최고 우선이다. 우승하려고 그러면. 경기력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깔끔하게 만드는 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게 좀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는데 이제 그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텐데 조금 아쉬운 것들이 여러 개 겹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홍 감독님이 또 그걸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거죠,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구가 예전 같으면 공격할 때 올라와서 그냥 여기서 이제 차단됐을 때 어떻게 보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이 시비를 걸어요. 지금 이용래 선수 움직이는 걸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용래 선수가 이진용 선수는 완전 싸움꾼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나오는 걸 여기를 틀어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구가 가지고 있는 가마 선생님의 그 스타일이 나오는 게 내려설 때는 잘 내려서요. 근데 앞에 갈 때는 다 올라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지금 황재현 선수 같은데 올라와 있고요. 홍철 선수가 지금 안용우 선수한테 뒤로 내준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윙백들하고 윙포워드들이 쭉 밀고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딱 늘려줍니다. 고지현 선수 마찬가지고 거의 5명까지 늘어나고 그 이후에 있는 싸움꾼들은 이제 싸움은 여기는 이진용과 이용래 선수 혹은 뭐 이제 이 파트너로 갖고 나오는 선수들 있잖아요. 김효승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걸 담당을 해주는 거죠. 중원 싸움을.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1차로 역습의 역습을 제역습을 막는 거를 딱 막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끊었다고 생각하고 역습을 전개하고 반대로 나가려고 할 때 다시 끊어주면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 거는 축구를 잘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험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엔 조현우가 잘 막아서 그렇지 지금도 보면 안 내려가고 여기서 또 시비 걸죠. 너 쉽게 못 나간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공격권을 찾아오는. 아무리 봐도 대구는 저는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랑 다른 장면이 이어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잡으려고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숫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풀리면 울산 같은 팀들이 잘 풀어내니까 풀리면 이제 이런 데서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끊어졌지만 지금 이제 최기훈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경험도 채워주고 후반전에 교체 카드 5장 쓸 수 있는 그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주전 선수들의 체력도 조금 안배해주고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 더운 여름에 2, 3일 경기를 치르는 이 지옥의 일정을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울산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라서 제가 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장면은 늘 나와요. 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잠궈서 이기는 것들 로테이션 돌리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공격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맞았을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전개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울산이 굉장히 편하게 갔겠죠. 전반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운이 안 따랐던 것 같고 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격 전개하는 방식 그 위치들을 잘 보시면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많이 움직이죠. 높은 위치에서도 침착하게 공 돌리고 이것도 뭐 기술이고 네. 여전히 잘 만들어냅니다 사실. 자 요쯤 하고 넘어가면 될 거 같고요. 요 다음에 이역습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간 먹는 게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가 고재현 선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인 때 제가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되게 본인은 이제 그 U20 대표였나 그때 막 뽑히면서 굉장히 그 이제 곽강받던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라이징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겠죠. 대구에서 자리 잡는데 어찌됐든 자리 잡은 게 굉장히 반가운데요. 지금도 저는 이제 고재현 선수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제카가 여기 달라 그러거든요. 지금 요 앞에 달라 그러는데 이거 판단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카가 잘 들어오죠. 달려 들어오는 게. 자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요거는 조금 좁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기다렸다가 지금 요 앞에 주는 것도 좋은 패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신인급 선수들 볼 때 조금 이제 가끔 아쉽다고 느끼는 점들이 요런데 판단이 안 좋을 때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서 슈팅을 갑자기 뜬금없이 때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공 들어가면서 김기희 선수가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한 상황에서 멈추게 해놓고서 제카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 뒤에 주는 것도 그 김기희 선수랑 사이로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좋았죠. 이것도 이진용 선수. 하여튼 이진용 선수를 제가 좀 칭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뒤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이진용 선수였는데 요거 보고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뭐 나왔나 여기서? 이진용 선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대구가 이제 3-4-3 형태도 많이 쓰고 3-5-2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재현 선수가 뭐 공격수나 마찬가지처럼 지금 이제 별명이 고작이 아닙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원은 물론 세징야나 그 고재현 선수가 측면 쪽 커버도 해 도와주고 때로는 중원도 도와주는 건 맞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중원은 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수비할 때 특히나 5-4-1로 설 때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 중원 싸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진용 선수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뛰어야 되고 커버하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공격에도 이렇게 가담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본인들이 공격 역습이든 뭐든 밀고 올라왔을 때는 그걸 1차 저지선을 본인이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 중원에서 허리에서. 근데 그거를 이용래 선수가 해줄 수도 있고 원래 성실한 선수이고 하지만 저보다 형님이신데 30대 이제 후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혼자 한다 그러면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진용 선수가 이 20대 초반 선수로서의 그 특유의 어떤 이 활동량을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선수가 굉장히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 자체도 싸움꾼 기질인 것 같고 그런 게 딱 보이니까 이 지금 울산 상대로도 중원에서 밀리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선수가 확실히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 팬들이 조금 이제 서운한 선수 한 명 있잖아요. 지금 수원에서 뛰는 정승원 선수한테 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정승원 선수가 이제 한창 그 중원에 가담해 줬을 때 그 어떤 바랬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진용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빠진 자리가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진용 선수가 워낙 잘해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처음 등장했을 때는 수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이제 공격까지 잘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이 대구의 어떤 살림꾼이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사가 이진용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런 기사가 잘 안 나오니까 저는 나중에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대구 담당 기자를 아직 하고 있다 그러면 이진용 선수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기사 제가 이제 예전에 기사 쓸 때 많이 썼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그 얘기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저기 제가 썼던 거긴 한데 가마 감독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가마 감독님한테 이진용 선수 요즘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 기사에 쓰려고 그 이진용 선수 그 소개하는 그 앞쪽에 쓰려고 가마 감독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뭐 어떤가요? 막 물어봐요. 또 저 연령별 대표팀 불러가거나 A 대표팀 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하면 써야지 하면서
뭐 이제 황선홍 감독님한테도 이제 질문하는 거죠. 황선홍 감독님 뭐 이중용 선수 뽑았는데 왜 뽑으셨냐? 이러면 이제 이중용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아, 뭐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고 공격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고 뭐 살림꾼이고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들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재밌는 얘기 나오니까 저 같으면 한번 이진용 선수 인터뷰를 한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약간 두서가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 장면도 전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허리 쪽에 나가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차 저지선도 밀고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 이제 이쪽이 딱 빠지는 건데 여기도 너무 좋은 게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여기 황재현 선수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나간다 싶으니까 여기가 다 뛰어 들어가요, 지금. 저는 이게 너무 대구의 어떤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오늘 너무 좋았던 게 지금 보면 이 선수들이 왜 다 이렇게 죽어라 가냐면 여기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 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은 앞쪽 하나 끊어야 되고 여기 견제를 지금 이제 김용문 선수 여기 들어오는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재 선수 누구 쫓아가냐면 여기 들어오는 선수 지금 막아야 되잖아요. 이쪽 넘어오니까. 근데 지금 바깥에 들어오는 선수 잡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역습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크맨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자꾸 들어와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실. 아예 이명재 선수는 지금 여기 지금 잡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앙 막아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날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쉽지만 조금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자, 요거는 이제 울산이 잘하는 장면. 아까 그 이규성 선수가 그 레오랑 했던 그 장면이랑 똑같은 건데 이것도 참 너무 좋은 게요. 이 제가 항상 이 울산은 그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원터치들 나가는 타이밍들이 너무 좋습니다. 들어가니까 원터치로 돌려대고 이걸 또 원터치로 투터치긴 한데 거의 원터치로 돌려대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들어가니까 지금 아마노가 공 잡을 때 수비수들이 막기가 너무 까다로운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금 대구가 좋아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다음에 이제 뭔가 나오는 장면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이라이트만 보면 대구가 상당히 경기를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기술이죠, 이거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세밀하게 항상 만드는 걸 보면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도 반응 잘 못하고 있는데 얘 혼자 움직여 아마노가 내 발 앞에 달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또 움직이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측면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주면 물론 이것도 걸리긴 걸렸는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반응을 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 잘 돌았어요. 근데 홍철 선수가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어가는 점들이 상당히 좋았고 싸움 나는 건 빼고 자,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자, 여기도 움직임이 좋은 게 레오가 일로 빠져주면서 수비들을 2명 달고 움직여주니까 바코가 드리블 채 공간이 좀 더 생기죠. 여유있게. 그래서 끌고 다 움직이니까 시선 보시면 바코가 공들이 가지고 드리블하니까 일로 다 쏠려 있죠. 그때 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그로 다 뺐어요 지금 바코가. 근데 지금 정태욱 선수도 반응이 좋은 게 바코가 누구 올려주려고 하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맡고 있던 레오가 있구나. 뒷걸음질 딱 쳐주죠. 물론 이게 다른 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고재현 선수. 순간적인 고재현 선수. 고자기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지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원 선수가 2년 전인가 3년 이제 3년 됐죠. 3년 전에 굉장히 잘할 때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게 프로 선수들 적응하는 게 힘든가 봐요. 아마추어 선수에서 김대원 선수가 그때 무슨 얘기했었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프로에서 운동을 해도 뭐 외국인 공격수들이 있고 막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나보다 다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한번 2018년이었구나. 2018년 여름 이제 월드컵 지나고 나서 대구가 이제
저기 막 이 상승세를 탈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4년 된 건가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대현 선수가 했던 얘기가 죽어라 했대요. 죽어라. 훈련을 죽어라 했더니 몸도 막 좋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신체 능력이 딱 몸이 딱 갖춰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도 나오고 뛰는 양도 많아지고 많이 뛰다 보니까 기회도 더 많이 잡게 되고 그런 것들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고재현 선수도 그런 어떤 그 아마추어에 있다가 이 프로 레벨에 적응해서 몸을 만들고 이런 걸 끌어올리는 데까지 한 3, 4년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이거 아마 그거였죠. 발리 주셨고 이거는 그냥 저는 레오가 너무 잘한 것 같아서 하나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진우 선수인가요 이거? 김진욱 선수가 조금 이제 성급했던 것 같긴 한데 레오가 생각보다 등을 잘 찝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가 다른 경기들 제가 몇 번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게 뜬금없이 있는데 이게 옆에 있다가 갑자기 수비수 앞에 나와서 등지는 플레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런 선수들이 저는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게 명시적으로 이 수비를 밀어내서 제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정확하게 그 처리를 못하게 이제 괴롭히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헤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애매모호하게 등을 지면서 머리에 못 닿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 맞추려고 했던 김진석 선수 같아요. 김진석 선수가 머리로 걷어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레오 쪽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찬스가 크게 난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에서 진짜 좀 천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브라질 선수 특유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브라질리언 쓰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면 아마 골대 쪽에서 잡은 거 보시면 나올 텐데 지금 보면 이상하게 지금 몸 써가지고 이 김진욱 선수가 머리로 대려고 하는 거를 괴롭힙니다. 네. 어찌됐든 자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체력 소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내리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홍명보 감독님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본인들도 이제 약간은 1점보다는 3점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시고 요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해서 이제 페널티킥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아쉬운 게 두 개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밟은 거 저는 고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안 불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밟아가지고 이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고의가 아니었는데 쳤을 때도 있잖아요. 아예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쳤을 때도 이제 교통사고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운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지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크로스 올라오는 것도 좀 쉽게 올라오는 감이 있고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그래 크로스까지는 멀리서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대구가 이런 게 붙이는 거 잘하는 게 잘하지. 김시혁 선수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아쉬웠던 게 김영건 선수가 이게 조금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지금 김진혁은 달려 나오는데 지금 이제 김영건 선수도 자리를 잘 잡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헤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설영우 선수가 이제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보면 가다가 이제 시선 돌아가죠. 근데 여기서 지금 놨어요. 네. 이근호 선수를 놓쳤습니다. 지금 보면 늦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았으면 제 생각인데 좀 체력이 있었으면 이게 이쪽 넘어가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페널티 박스 안에 떨어져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러면 평소에 설령우 선수가 좀 더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빨리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성실한 선수인데.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가다가 올라가는 순간 지금 느슨해졌죠, 뭔가.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뒤에서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의 느슨한 플레이들이 모여서 나온 실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계속 정상참정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력 저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뭔가 커버를 못 해주는 거는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불운도 있었고, 울산으로서는 불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느슨한 플레이들이 연결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님이 뭐 수비에 기본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점들을 짚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영건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전북의 홍정호 선수랑 뭐 비교를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김영건 선수가 근데 두 선수가 이제 같이 떠올랐잖아요. 그 올림픽 그 대표팀 예전에 그 동나이 때였고, 둘이 이제 막 파트너로도 오래 활동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표팀에서 못 만나게 됐지만, 근데 저는 홍정호 선수가 요즘에는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홍정호 선수는 빼질 않습니다. 제 느끼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막 저렇게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집중력이 높을 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전북의 수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 수비라고 해야 되나. 근데 김영건 선수는 제가 가끔 그 보면 느끼면 1인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고 패스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칭찬 많이 하잖아요. 그 공격 전개 때 막 김영건 선수라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수비적 측면에서는 김영건 선수는 조금 1인분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울산에서 바랐던 것들은 조금 더 바라지 않았을까요? 김영건 선수가 예를 들면 힘이 좋은 선수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는 걸 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 오늘 경기도 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영건 선수가 뭐 제 방송을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자,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가 이제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뒤에 더 좋은 장면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서. 이 다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나 더 있었던가요, 여기서? 아, 여기 있었군요. 지금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지금 여기도 내려오긴 하는데 지쳐가지고요. 평소 같았으면 이게 더 바짝 붙어야 되는데 많이 못 붙죠. 네, 이게 다 지쳐서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 오늘 요즘 리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력이 완벽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구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팬들께서는 조금 너그럽게 봐주실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팀 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과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관찰자잖아요, 저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울산 좀 좋아합니다, 뭐 어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좋아한다고 하는 이유는 축구 잘해서 좋아하는 거지, 그 팀의 애정이 막 엄청나게 있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두 팀 다 잘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들이 따라오지 않는 경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집중력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집중력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집중력이 문제다, 결국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위를 올리려고 그러면 이 여름에 조금 더 질 경기를 비길 경기를 이기는 경기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뒷심의 문제들이, 공격적으로는 뒷심을 늘 발휘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수비 쪽에서도 더 간절하게 우승을 위해서 더 목숨을 걸고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상당히 좀 길게 하게 됐네요. 네. 모르겠어요, 두 팀 팬들 가려운 데를 잘 긁어드렸는지. 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경기 또, 네, 제가 하고 싶은 경기 경기 본 경기 가지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